제 제목은 역전학습을 응용한 토론식 협력학습이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원 과목 도시선교 과목에 이 과목을 적용했습니다. 사실은 제 교수학습 개발은 이런 제안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사실은 이 역전학습이라는 건 집에서 공부해오고 수업에서는 토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주 전에 교수학습 개발에 요청해가지고 이 자료집을 교수님들한테 다 드리고 일주일 동안 다 읽어보시고 공부하고 여기서는 토론을 하는 게 요번 세미나에는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강력히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또 뭐 그런 얘기했다 또 뭘 튀려고 그러냐 이럴까봐 사실은 좀 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한 몇 주 전에 제가 병원에 뭐 진료받으러 갔다가 중앙일보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그때 사진 하나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뭐냐면 강의 중 토론한 적이 없다. 한국은 29%, 미국은 2%.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게 그만큼 한국식 교육은 전달식, 주입식 교육이 많지 상호 토론을 통한 어떤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는 수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전학습의 가장 큰 장점은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아까 질문도 하셨는데 사실 이거 해보니까요. 이거는 진짜 교수가 절대 날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한테 발제시키고 토론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날로 먹을 수 있어요. 왜? 학생들한테 발제 다 맡기고 토론 열심히 잘 듣고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전에 강의 만들어가지고 다 줘야 되죠. 자료 만들어가지고 줘야 되죠. 들들 볶아야 되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교수도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해야 되고 학생도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수업 전통식 수업과 역전학습의 가장 큰 변화는 수업 시간의 활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강의식 수업은 앞에 우리 중앙일보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실제로는 강의가 95%고 학생과의 상호작용은 약 5%. 이건 통계로 다른 논문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인용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전학습을 하게 되면 학생과의 상호작용이 10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맡은 과목이 마침 도시선교였고 이 도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선교학과에서 요즘 굉장히 선교학으로 중요한 분야인데 이게 도시라는 게 계속해서 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시대에 맞게 어떻게 도시 선교를 할 것인가. 그래서 다양한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기존에 있던 지식을 공부하고 학교에 와서는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첫날은 학생들이 미리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첫날만 전체 수업에 대한 개요와 앞으로 수업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는 걸 얘기하고 바로 첫날 나눠주고 마지막 수업까지 계속해서 이제 한번 질러봤습니다. 조금 이제 반발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뭐 역전학습에 대한 개요 설명은 고 교수님 잘 해주셔서 제가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수업에서 교수는 결코 뒷방 늙은이가 아니고 기획자가 되어야 되고요. 조언자, 관찰자 아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전달한 내용 동영상. 저는 이제 동영상뿐만 아니라 뭐 통계서 또는 이제 뭐 보고서 다양한 것들을 좀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논문에 보면 강의를 동영상으로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이유가 동영상이 이 학습 속도도 제일 높이 나온다고 다른 논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이미 집에서 공부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제 이번 수업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 봅니다. 제시하고 그것을 조별로 토론하고 만들어서 발표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배운 지식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 보기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했던 과목의 이름은 도시선교였고요. 대학원 수업이었고 저도 15명 들었고요.
선교신학 전공자 외에 뭐 기독교 교육, 기독교 윤리, 조직신학 이런 데서 몇 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선교학 전공자들만의 수업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이것도 토론식 협력학습을 하는데 약간의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는 강의 제작은 이제 동영상으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하는 건 동영상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이거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스마트폰은 가끔 전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2 프로라고 이렇게 큰 타블렛 있죠. 그걸 이렇게 찝는 그 집게로 집어가지고 앞에 놓고 이제 저기 모니터에다가 내 강의할 내용 올려놓고 그거 이렇게 그냥 찍었고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 올려놓고 무비 메이커로 그냥 음성만 녹음하면 됩니다. 아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학생들한테 이메일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하고 그 외에 이제 기존에 제작된 영상 자료라든지 논문, 각종 통계 보고서 이런 것들을 뭐 PDF로 전달해 주기도 하고 찍어서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집에서 공부한 후에 교실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창의적 과제 만들기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 전체를 3시간으로 봤을 때 전체 그것을 100이라고 본다면 제가 이제 한 5%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번 수업 시간에 과제, 목표와 방향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조별 토론하고 결과물을 작성하는데 약 65%의 시간을 쓰고, 나머지 30%는 3개의 조가 조별 발표를 하고 각자 질의응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조 구성은 5명씩 3개조로 구성했고요. 수업마다 조장과 서기를 일부러 한번 이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부러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교수는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게 3개의 조를 수업 시간 내내 계속해서 돌면서 사실 여기도 굉장히 요게 이제 중요한데 각각의 학생들이 얼마나 집에서 공부해 왔느냐 또 방향을 제대로 가고 있느냐 토론이 헛돌지는 않는지 뭐 딴짓 하는지 하여튼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필요한 것들은 조언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했고요. 결과물은 뭐 PPT 만들기라든지 또 이렇게 전지에다가 활동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보고서에는 보면 이렇게 그런 그 사진도 하나 넣고 했습니다. 활동지 만들기 혹은 또 이제 수합 분석하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학생들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 제 자랑은 그냥 이걸로만 하고요. 여기 내용에는 좀 있지만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뭐냐 했나 하면 이번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거의 다 이런 답을 해줬습니다. 일방적인 지식 전달이 아니라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고 토의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토론을 통해서 나와 다른 점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조별로 토의하면서 실질적인 문제에 접근하고 고민할 수 있었다. 뭐 이거 외에도 제가 거기다가 그 학생들이 주관식 설문으로 쓴 것 했는데 제가 확실히 느낀 건 학생들이 이런 토론하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요. 열심히 이렇게 토론해 보니까 어떤 학생은 속이 시원하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런 토론식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결국 이제 토론을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역전 학습의 방법이 결코 어떻게 보면 지식의 전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자랑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제 나름대로 학생들하고 해보면서 이런 것들은 나의 부족한 것도 있었고 학생들도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론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제가 물음을 자 교수의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뭐라고 했냐면 교수의 생각과는 달리 수업 전체에 대한 통일성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주 교재가 없었거든요. 도시 선교에 대해서 토론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얘기하고 다양한 주제를 줬습니다. 뭐 인구 문제에 대한 거, 이주민 문제에 대한 거, 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하여튼 그런 다양한 것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 선교라는 하나의 주제로 집중되는데 학생들은 수업할 때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니까 어떤 학생들은 통일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제가 마음이 아팠지만 그것도 학생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수업 설계를 할 때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고요. 또 이게 전통적인 수업 방법하면 늘 익숙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주교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고요. 특히 누가 주교에 대한 요청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선교신학 전공자가 아닌 타 전공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선교학 대학원 수업에서 이거 하나 한번 들으면 더 이상은 선교학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 과목에 대한 주교제 정도는 좀 소개해 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이 했습니다. 근데 뭐 수업에서 100%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한편 아까도 동일한 얘기지만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이 다른 전공들이 섞여 있을 때는 그 타 전공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인 선교학의 그런 분야를 가지고 토론할 때는 일반 타 전공 학생들이 조금은 이렇게 밀리거나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좀 경험했습니다. 토론 그룹에서 나온 의견들 중에 좀 고려해봐야 부분을 좀 살펴봤다면 토론 방법과 진행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토론 그룹에 어떻게 보면 방향이라든지 결과 도출하는 게 너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느낀 것은 우리 학생들이 토론하는 방법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훈련이 정말 안 돼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원들도 어떻게 토론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조원들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면 이 내용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는데 준비가 덜 되면 확실히 그 조는 그러니까 이게 만족도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조는 높은데 어떤 조는 낮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 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는 정말 이 수업 설계를 하고 이 토론 그룹을 구성할 때도 그런 것들을 면밀히 생각해서 이번 수업의 토론 주제와 이게 그룹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그것까지도 좀 설계를 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들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이 너무 바쁘더라고요. 특히 우리 대학원생들 중에 제가 이번에 수업은 3분의 1이 다 전임 사역자들이었거든요. 공부해오라고 딜딜 볶아도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학원 수업인데 정말 진짜 자기 공부 제대로 하려고 맘먹고 온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아직까지도 그냥 타성대로 수업에 와서만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죠. 목회하느라 지쳐가지고. 사실은 우리 월요일날 대학원 수업 전체 하지만 이 전임 목회자들 경우에는 6일 동안 그것도 주일날 완전히 그냥 하루 종일 사역하고 월요일날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냥 푹 절어가지고 3시간 마지막 수업에는 거의 학생들이 절절 매더라고요. 좀 하여튼 그리고 또 제 수업이 하필이면 점심시간 이후라서 하여튼 조금 그런 점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관성을 거역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역전학습 그냥 한번 밀어붙여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수업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 관성을 거부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게 하여튼 쉽지 않은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 수업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도를 표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정말 저는 이제 역전 수업이 이거 발표하기 전에 이미 제 관심이 있어서 KBS에서 그거 할 때 다 본방사수도 좀 하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교수학습개발에서 이걸 해서 전 이번에 꼭 해보겠다고 제가 한번 그렇게 이제 제안 드리고 마침 됐었는데 저는 하여튼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오늘의 시대가
가르치는 시대에서 가리키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는 교수가 가리킨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었습니다. 교수는 가르쳤죠. 근데 이제는 수업의 패러다임, 교육의 패러다임 변하는데 그건 가르치는 시대에서 가리키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지식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그러니까 지식은 스스로 얻고 교실에서는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저 갈로를 친 이유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마음만 먹으면, 근데 이 마음을 안 먹어요, 문제가. 그리고 이제 교수의 입이 아니더라도 이제 어쨌든 스스로 입을 얻을 수 있는 시대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의 수업은 창의성의 바탕을 둔 문제 해결 능력과 협동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고 누누이 제가 강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이 역전학습은 굉장히 좋은 수업 방법이고 앞으로도 저는 좀 계속 써먹고 싶은 그런 방법이다 말씀드리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